안녕하십니까.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던져주셨던 일단 깔끔하고 일단 용어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흐름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진짜 과연 지금 문제가 뭔지 LH 사태의 전반적인 것들을 아마 이제 총체적으로 풀어주실 텐데 뭐가 문제이고 누가 더 문제인지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이러한 유사한 사태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되는지 아마 이 방송은 이러한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건설사, 아무튼 모든 부동산 관련 액터들이 관심 가져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1편은 아까 뭐 불인이용이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건설업계에 대한 구조를 한번 파악해보자 라고 했었을 때 1편은 순환만 하면서 일단 가장 큰 틀에서는 시행 시공 구별하고 이런 식으로만 갔는데 갑자기 순살 자이 사태가 순살 LH 사태로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되게 많은데 특정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게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을 겁니다. 불편한 사항. 네. 피해갈 수는 없죠. 네.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1도 안 하고 최대한 중립적으로 얘기할 테지만 네. 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개선이 돼야 그냥 우스갯소리로 막 그냥 장관님은 LH의 존재 의미가 뭐냐 하면서 막 또 어디 누군가에서 LH 해체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람들에 따라 LH 해체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LH 하는 일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해체하면 뭐 할 거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 일을 또 누가 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 그렇죠. 누가 책임져라. 이것도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게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볼까 싶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GS만 욕하고 건설사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제는 또 LH 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LH도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건설업계에서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얘기들이 있고 왜냐면 각자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그 내용을 제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교차 검증을 받아봤거든요. 네, 이 방송 하기 직전까지도 계속 전문가인 인터뷰를 직접 하시더라고요, 전화로. 야, 네.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 내용들이니까 저도 이번 거 준비한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한번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네. 두 번째 편은 LH 순살 사태 왜 났을까? 건설업 구조정리 2입니다. 이 편은 어른이 편입니다. 어른이 편.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약간 조금 민감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제가 최대한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편 영상을 보시고 오시는 게 좋긴 해요. 네. 그렇지만 이 영상으로 다이렉트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짧게만 핵심 요약만 하면 네. 우선은 시행사와 시공사를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시행사와 시공사는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네. 아파트를 놓고 보았었을 때 롯데캐슬이 있고 호반 서밋이 있고 푸르지오가 있다라고 하면 롯데캐슬이 짓는 게 아니고 뭐 푸르지오가 짓는 게 아니다. 그렇죠. 명확하게는 푸르지오가 짓는 거는 맞지만 말 그대로 건축만 하는 거지 그렇죠. 해당 프로젝트를 이끄는 데는 또 다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물산에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레미안이고 GS건설의 브랜드가 자이고 현대건설이 이제 힐스테이트와 DH 브랜드, 네. DAENC가 이편세상 아크로, 대우건설이 푸르지오와 이제 서밋 이런 식으로 갔다가 건설사 브랜드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있는데 건설사들은 말 그대로 시공을 하는 게 건설사. 시행사는 누구냐 하면 대표적으로 신영과 MDM을 필두로 하는 말 그대로 디벨로퍼죠. 해당 필지를 내가 매입을 해가지고 토지를 사서 여기에 시공사한테 도급 계약을 갖다가 매를 체결해가지고 어떻게 건설을 해서 분양을 해서 수익을 얻겠다 하는 게 바로 시행사입니다. 맞습니다. 시공과 시행은 다르다. 네. 좀 더 쉽게 접근해 보자면 도심지 같은 경우는 조합이 곧 시행사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시행사와 시공사 얘기했는데 설계사 감리 얘기도 했었어요. 네. 우리가 시공사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대기업 집단이고 우리가 또 많이 들어본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 시공사들한테 욕이 다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죠. 사실 시행사도 뒤에 있을 거고 설계사도 있을 거고 감리도 있을 겁니다. 이 역할들이 각각 다르다. 그래서 이번 순살자위 사태 같은 경우도 보다 보면 일단 GS도 할 말이 있는데 입이 10개라도 하질 못하고 있어요. 왜냐? 초기 기사들 찾아보다 보면
GS가 우리 잘못이 아니다 뭐 이런 남 탓하면서 하는 기사들이 있었었다가 그렇죠. 원희룡 장관이 나서가지고 GS 하면서 막 몽둥이 들고 있으니까 타깃이 필요하구나 하면서 그냥 딱 납작 엎드려 가만히 있습니다. 이 사태에서도 또 GS 입장에서 할 말이 없는 게 실제로 철근이 빠지기도 했어요. 네. 설계대로 시방서대로만 시공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을 하필 또 이게 빠지긴 했었어. 당당하지 못했던 거죠. 네. 그런 건데 여기서도 우리 조사 결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이 문제점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우선 설계 감리 시공에 총체적인 부실이 발생했었다. 이 전당 보관관을 미설치했는데 우선 첫 번째 설계에서부터 빠져나갔다. 설계에서부터 부족했다 벌써. 예. 설계에서부터 모든 기둥에 설치해야 되는데 15개를 빼먹었다. 그러면 이제 시공이 그냥 15개라도 넣었어야 됐는데 이 와중에 뭐 다 뺐는지 절반을 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8개 조사 중에서 4개가 빠져나갔었다. 이게 다 빠졌는지 설계가 다르게 나갔었다라는 내용이 있고 이 부분을 체크하라고 있는 게 감리인데 감리가 체크를 못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한 거가 이제는 LH 사태로 좀 번져나가고 있거든요. 네. 처음에 GS 사태, 순살자이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실 이게 순살자이였지만 그것도 시행은 LH 시행 사업이었던 거죠. LH 땅입니다. 그런데 또 LH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번에도 LH가 하는 아파트인데 이번에는 순살이 아니라 아예 철근이 연결해. 그래서 찰흙 아파트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시공사는 설계 도면대로 했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한 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거 문제가 생기면 처방한 의사가 잘못이냐 처방전대로 약을 줬었던 약사가 잘못이냐 얘기를 했죠. 네. 뭐 아니면 또 뭐 직접적으로 건축 쪽이니까 우리가 레고를 샀어요. 친한 분이 자주 쓰시는 표현인데 그분이 쓰는 게 나는 레고 설명서대로 했는데 얘가 막 자꾸 막 하중이 안 돼가지고 막 옆으로 기우뚱기우뚱해 세워놨더니 건물이 못 써 똑바로. 그렇죠. 레고 설명서가 잘못된 걸까요? 조립한 내가 잘못한 걸까요?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설명서대로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똑바로 했다라고 하면 애초에 이게 이제 설명서가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 건은 이것처럼 1대1 매칭은 아닌 게 GS가 잘못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뭐 진짜 잘못한 게 있기는 있는데 보다 보면 GS가 다 철근 빼먹은 것처럼 막 얘기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공사 다르고 설계사도 있고 감리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드린 건데 근데 GS는 이제 몇 개 빼먹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는 이제 발견을 못하면 못할 수도 있는 건데 빵개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이도 이해가 안 돼서 그거는 그러니까 아무리 설계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빵개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찰흙 아파트 얘기 나왔을 때 이거는 아무리 써 있는 대로 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걸 체크 안 해볼 수가 있을까? 아니, 제일 황당한 쪽이 빵개를 시공한 사람도 웃기고 네. 감리에서 빵개가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업자만 잘 모르겠어. 근데 빵개는 이거는 정말 다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진짜 그래서 총체적인 부실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이렇게 안 될 텐데 네.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네. 지코노미의 전영진 기자님 형진 안녕.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네네,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네네. 초상권을 살짝 도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한번 사주시면 돼요. 네, 제가 사전 허락을 받지 않았지만 사후 허락을 받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정말 재밌어서 제가 캡처를 해왔어요. 네네. 이제 검단 순살 아파트 레시피 분석 이렇게 해왔는데 개노답 삼형제 짤을 아시나요? 못 모르겠는데. 모르시나요? 모르고요. 되게 네. 유명한 건데 문구를 한번 읽어볼게요. 네. 철근 계산 잘못한 설계사. 철근 5개면 충분하다. 그마저도 몇 개 빼버린 시공사. 네. 철근 몇 개 빼도 별로 티 안 나겠지. 네. 그걸 못 알아챈 감리사. 알아서 잘하겠지. 이게 아이고, 뭐 참. 하나라도 작동을 했으면 이런 사태까지 안 왔을 텐데 종합 3종 세트가 돼가지고 네. 무너진 거다.
라는 거죠. 빠숑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연계는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설계에다가 또 연계를 하고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죠. 아, 사실 연계는 진짜 사실- 연계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설계 시고 갑니다. 저 상식선에서는 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건데 예. 설계가 잘했겠지 하면서 시공을 했을 거고 감리는 뭐 설계 도면대로 했네? 맞겠지. 제대로 공사했겠지. 이런 무사안일주의가 종합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건데 네. 이거 너무 적절한 짤이라 제가 가져왔습니다. 참 대단하다. 예. 근데 이 와중에서도 또 싸웁니다. 설계 쪽은 설계대로 네. 건축사랑 네. 구조기술사랑 또 싸워요. 건축사는 나는 이걸 디자인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큰 그림하고 뭐 하긴 했는데 진짜 이게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하중에 대한 부분들 이게 엔지니어링의 측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구조기술사가 한다. 설계 잘못이 워낙 크다라는 게 요즘 이제는 언론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건축사 측에서도 이게 막 내가 다 욕먹으니까 안타까운 거야. 내 잘못이 아닌데 하면서 이거 기술사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거. 기술사는 기술사대로 뭐가 다 내 책임이냐 막 이러고 있는 거고 네. 이런 이슈가 있다 정도로만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다 보면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이는데 네.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기사가 왜 나오지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사실 이렇게 타협하면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나타났고 네. 그런데 결론은 나왔죠. 최근입니다. 2023년도 8월 27일 불과 며칠 전에 네. 철근 누락에 따른 최고 수위 징계 GS건설 영업정지로 결론이 나왔어요. 네. 정말 이제 경종을 울리겠다 나오면서 이제 국토부 장관님께서 이씨 GS 나쁜 놈 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현대산업개발보다도 더 강력한 처벌이 나왔다. 이거 인명사고가 안 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나온 거가 앞으로 이렇게 놔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좋아요. GS 잘못이 없다까지는 아니지만 있긴 있겠지만 과연 GS가 이렇게 욕을 다 먹을 만한 건이냐. 그러니까 1번. 네. 그리고 아까 설계, 감리, 뭐 시행 다 있는데 유독 이게 뭐 영업정지에서 처벌도 중요한데 앞으로 재발이 안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구조적인 문제를 좀 더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래 안 나오는 부분들을 좀 더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랜만에 보네요. 오랜만에 보는 우리 휴먼시아가 있습니다. 네. 우리 LH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휴먼시아 브랜드 하면 떠오르는 느낌이 무엇인가요? 아무튼 뭐 휴거라고 그런 또 그렇죠. 좀 안 좋은 있었죠 닉네임이. 그렇죠.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기 참 그렇긴 한데 네. 뭐 저희가 만든 게 아닙니다. 네네. 뭐 실제로 뭐 기사 검색해 보면 휴거가 휴먼시아에 사는 거지들 해가지고 휴거라는 멸칭이죠. 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LH가 만든 임대 아파트잖아요. 네. 임대 아파트 예전엔 주공 아파트였는데 브랜드를 만들었었어요. 이제 뭐 보통 이제 다들 브랜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 LH도 브랜드를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게 휴먼시아인데 근데 이제 휴먼시아 하면 딱 임대 아파트라는 이미지가 박혀 나가다 보니까 워낙 안 좋은 게 되는 거죠. 지금도 LH 아파트는 휴먼시아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브랜드가 몇 번 바뀌거든요. 그 전에 뜨란체라는 데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은 안단테. 네. 뭐 또 안단테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뭐 분양이다라고 뭐 말은 하는데 근데 사실 이번 검단이 또 안단테가 또 무너진 그렇죠. 그런 것기도 했죠. 휴먼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모든 총체적 LH 사태에 대한 사항을 다 내포한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LH는 시공사인가요? 시행사인가요? 시행사죠. 그쵸? 네. 앞서서 제가 1편에서 시행사라는 얘기도 했었고 리뷰에서도 LH는 시행사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LH는 공사를 하지 않아요. LH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네. 하자가 생기고 그리고 뭐 뭔가 뭐 부실 시공이 돼가지고 무너지고 이거는 시공사 잘못인가요? 시행사 잘못인가요? 뭐 총체적인 잘못이죠. 네. 일반 원칙론적으로 보면 시공사 잘못이죠. 그렇죠. 일반론적으로 보게 되면 아니 시공을 한 게 예를 들어서 GS가 시공을 했다.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뭐 시공을 했다.
철근이 누락되고 막 빠지고, 물론 이제 뭐 설계나 감리나 이거는 일단 차치하고, 일단 하자가 생기면 일단 시공이 일단 뭐가 됐던 간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든 총 책임을 지다 보니까 요걸 시공사가 다 먹게 되는 구조가 되죠. 일단 시공사 잘못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게 LH는 잘못이 없어요. 이렇게만 놓고 보면 LH는 이렇게 지어줘요 라고 했는데 임대주택이라고 막 짓는 거 아니야? 분양형 아파트들 뭐 내가 뭐 GS 자이 브랜드를 하는 거였으면 뭐 열심히 이제 고급으로 갖다가 시공을 할 것을, 이거 뭐 서민들 사는 주택이라고 그 사람들 뭐 그냥 야 너들 하자 생겨도 그냥 뭐 그냥 왜 싸게 사는 거에 감사해야지 하면서 어디서 이러니까 막 짓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건설사 나쁜 놈들. 그런데 휴먼시아도 이미지 탈피하려고 여러 번 막 바꾸면서 LH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LH 브랜드 하면 무조건 막 임대 아파트, 저렴 아파트 이게 아니라 아까 안단때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예제 LH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고품질로 갈 수 있다. 편의시설도 잘 놓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었지만 왜 그런 브랜드 전환이 잘 안 됐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여기 LH 현장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최근 뉴스 기사 보다 보면 LH 아파트들마다 막 하자들이 막 넘쳐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 LH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각자 시공은 어디는 GS도 했을 거고 어디는 현산에서도 했을 거고 어디는 뭐 건설사 되게 많이들 했었을 거예요. 독자 브랜드 걸었었던 거에는 문제가 안 생기는 건데 LH가 하는 거에서만 문제가 생긴다면 뭔가 LH의 하는 방식의 구조적인 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점이에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정도는 요즘 기사가 많이 나오죠. 철근 누락 LH 아파트들 봤더니 안전보다는 빨리빨리 최저가 입찰 부실 감리 결과물 이렇게 나오죠. 최저가 입찰이 정말 문제가 나는데 우선 두 가지식으로 먼저 얘기를 드리면 LH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최저가 입찰, 두 번째는 중소기업 접합 제품들만 써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LH 아파트들의 총체적인 부실들이 다 이제 집약되게 된다. 이게 제일 크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 최저가 입찰로 가게 되다 보면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게, 최저가 입찰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어떻게 될까요? 돈이 없잖아요. 싸게 낙찰을 받았다 보니까 단가가 싼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쓰게 되고 이제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죠. 예전에 한창 이슈가 됐었던 막 아파트에다가 똥칠하고 이런 사태들도 솔직히 그 건설 현장에 뭐 화장실 문제라고 언론에서 나오지만 솔직히 더 얘기하면 어떻게 그게 층층마다 화장실을 어떻게 넣어요? 배관을 어떻게 하고 똥방에 똥을 쌓았던 말든 똥을 치워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벽에다가 숨겨놓고 뭐하고 하는 거는 그게 본인 아파트를 짓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차피 내가 살 집 아니니까 그냥 대충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마감할 때 그냥 위에다 천장에 숨겨놓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한국인들 중에서도 그런 몰상식한 사람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 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원자재 가격까지 다 올라갔잖아요. 그건 적자 수주를 한 거죠. 근데 그 와중에도 요즘 많이 나오는 입찰 담합, 정관 예우, 설계 감리 얘기 나온 것처럼 이런 최저가 입찰을 또 피해가는 건축사무소들 오히려 그냥 순서대로 가면서 갔다가 최저가 입찰을 무용지물로 가면서 본인들은 열심히 수주하고 있는 그런 정관 예우를 보실 수 있는 담합들도 나오고 있죠. 설계나 감리는 일단 차치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시공만 놓고 보았었을 때 5년간 LH 아파트 하자 발생 건수가 25만 건이래요. 최저가 입찰할 때 뭔가 중소기업, 중견기업들 뭐 이런 식으로만 해가지고 쟤네들 뭐 그냥 최저가 입찰 받아서 어떻게든 이윤 남기면서 막 간다 라고 하면 뭐 그러려니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뭐 어느 정도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막상 하자 발생 건수 보다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건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화, 두산, 또 유명한 데 보면 현대, DL 이런 식으로 있죠. LH 아파트들은 돈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걸 왜 수주 받느냐? LH 이거는 막 이름 없는 브랜드들만 시공사들이 가서 짓는 거 아니었어? 생각보다 대기업들이 많이 짓네? 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업계분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다양한 이제
GS 쪽에도 물어보고 이제 현대에도 물어보고 뭐 이 현산이라든지 다양한 분들의 이제 업계 분들 얘기들을 종합해 봤는데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볼륨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도급공사 순위를 또 맞추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비가 또 있어요. 시공팀들이 있는데 놀릴 순 없잖아요. 우리가 관리비라고도 하거든요. 어차피 일단은 건설사 직원들이 있어. 급여는 계속적으로 내가 수주를 안 해도 나가는 게 있어. 근데 놀리면 뭐 하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감을 그냥 이건 맞은 생각 안 하고 아까 최저가 입찰하면 또 광급공사들은 보통 돈이 되는 사업도 있지만 이런 임대주택 사업들은 대부분 돈이 안 돼요. 특히 LH 사업들은. 그런데 이거를 왜 받아서 하느냐라고 했더니 일단은 그냥 아쉬운 대로 이거라도 하는 식으로 가는 부분이 1번. 두 번째로는 또 수주 실적이라는 게 존재해요. 임대 아파트는 돈이 안 되는 사업이지만 이제 입찰 가는 광급공사들 중에서 막 굵직굵직한 것들을 타놔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공모로 갔다가 들어가는 거 했었을 때 광급공사 실적들도 이제 점수에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수주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2번. GS 건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단순히 도급이 아니었었어요. 대한경제 예전에 건설경제였는데 좋은 기사가 되게 많습니다. 보다 보면 근본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제 5월달 기사예요. 검단 아파트 붕괴 입찰 제도에는 문제 없냐? 구조적인 입찰 제도에 뭐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하거든요. 그게 중 하나가 CMR이 나옵니다. CM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종합적으로 그냥 내가 다 총괄 매니지먼트를 하겠다. 설계에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제도 개선, 이거 설계를 좀 바꿀 수도 있고 뭐하고 한다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냥 단순 도급만 해가지고 앞서서 이제 다른 데들은 설계사가 설계를 약간 엉망으로 해왔는데 시공사가 이게 봐서 엉망이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사든 그 얘기도 있어요. GS는 피해갈 수 없다. 얘기하는 거가 CMR 제도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 이거 CMR이네? 그럼 너 GS가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너가 그럼 설계 지적을 했었어야 될 거 아니야. CMR이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1은 알고 2는 모르는 사람들. 이 업계분들 중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 CMR은 LHCMR은 정확하게는 LHCMR은 LH가 자기 책임지지 않겠다. 면피용의 족쇄 계약이다. 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진짜 CMR의 역할은 할 수 있는 거는 1도 없으면서 그냥 문의만 이렇게 해놓고서 하자 터지면 네가 다 독박 쓰는 구조야? 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기사를 보다 보면 원래 뭔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문제가 생기면 이거 책임에서 공사 시행하는 제도인데 그런데 막상 보니까 현재 CMR은 LH위의 실시 설계 후반에 건축 구조 검토 승인이 이루어져 시공사가 구조는 물론 디자인을 바꿀 수 없는 한계가 드러났다. 체크하라고 해놨지만 체크할 수 없다. 이게 뭐지? 그리고 시행 기간 초기에 3개월 남짓. 최근에는 6개월까지 늘었지만 두 차례에 걸친 VE 검토와 착공 준비 등으로 제대로 CM을 수행하기엔 너무나 짧고 관련 비용도 박한 실정이다. 사실상 문의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 나오는 게 그러면 GS가 호구해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족쇄 계약을 좋다라고 했을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GS 측면에도 이제 해외 수주를 하려고 했었을 때 본인도 단순 도급만 하기 싫다라는 거죠. 언론에서 종종 나온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외국 갔을 때 도급만 한다. 돈은 CM사들이 많이 벌고 막 이런 식으로 외국계들이 돈 말고 뭐 우리와는 재주만 부리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도 종종 나오면서 CM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었잖아요. 우리도 외국에서 CM으로 갔다가 턴키로 입찰 받고 싶은데 실적이 필요한 거죠. 근데 LHCM은 사실상 무늬만 CM인데도 외국에서는 이거를 수주 실적으로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실적 쌓기 용어로 간 것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까지가 팩트인지는 이걸 수주한 GS 담당자가 아시겠지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이제 기사들, 인부들 얘기들 보다 보면 80년대도 아니고 21세기에서 뭔 철근 빼먹기냐. 이분 말로는 사고가 난 감리 현장은 이 현장의 감리는
정말 깜깜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분 말로는. 근데 이제 작업자들이 철근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감리도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대요. 현장 소장한테도 얘기해서 시공사가 설계사한테 구조 검토를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즉 감리도 이거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짚어낸 거죠. 우리가 아까 계속적으로 그냥 퉁쳐서 얘기했는데 감리는 뭐 했냐? 시공사는 뭐 했냐? 얘기했잖아요. 감리가 집어냈고 시공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설계사가 시공사인 GS의 구조 검토 요구를 이거 전담 보관 등은 안 들어가도 된다라고 회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시공 책임형 시행 규약을 맞았다 보니까 설계 도면 자체에 오류가 있을 때 바로 잡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합니다. 왜냐면 일단은 LH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하는 게 갑 중에서도 슈퍼갑입니다. LH가 생각보다 발주하는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LH랑 절대 썰을 수 없고, 그리고 이 설계사들은 요즘 기사 많이 나오죠. 그냥 설계사가 아니라 LH 전관 설계사들이 아주 많죠. 그래서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GS가 억울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가 감리도 억울할 수 있어. 얘기를 했어. 설계 시공사에서도 얘기를 했어. 설계에다가 설계 문제 있는 것 같다. 근데 설계사가 문제 없어 라고 한 거죠. 물론 이거는 이 A씨 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팩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이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쭉 얘기했었는데 사실 건설사는 동네 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업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가 대한민국에서 건설업은 접어야 된다. 사양 산업이고 건설의 영광도 옛날 얘기고 다 접어서 그냥 이제 외국 건설사하고 건설해야 정신 차리려나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건설사들은 지금 진짜 진퇴양난이에요. 여기서 욕먹고 저기서 욕먹고 하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공사 비용이 다 올라갔어요. 철근이라든지 뭐든지 막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지고 막 금융 비용도 다 올라가고 인건비 다 올라가고 답이 안 나오는데 최근에 철근 값은 좀 빠지는 것 같다 친다 하더라도 시멘트 값은 뭐 엄청 올라가고 건설사들 영업이익 다 까먹고 있다 기사들이 나오죠. 그리고 다음 기사 보게 되면 집 팔아도 남는 게 없다. 원가율이 너무 올라간다. 주요 메이저 건설사들조차도 원가율이 거의 90% 넘어가고 있다 얘기들을 하죠. 건설사는 대기업이잖아 라는 프레임이랑 야 너네 돈 많잖아 라는 프레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GS 입장에서도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어떻게 따지면 아무런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LH도 그거 얘기를 뭐 진짜 윗선에 어느 정도 조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LH도 그냥 가만히 있었다가 그때만 해도 우리한테 불똥 튀기지 말아라 하고 가만히 있었다가 GS가 전면 재시공하겠다 했지만 사실 그것도 GS 단독 시공도 아니었어요. 컨소였는데 다른 데들은 잘 못 들어본 건설사니까 우리가 들어본 건설사가 GS잖아요. GS만 막 때리는 거예요. 주요 10대 건설사들 실적들을 보다 보면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예요. 한 자릿수. 떼돈 버는 줄 아는데 현대건설 막 2.88, 3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겁니다. 그리고 카더라긴 한데 이재용 회장님이 삼성물산 재무제표를 보더니 이딴 사업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라고 했대요. 삼성이 다시금 뭐 주택시장에 들어오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적극적으로 수주를 안 하죠. 왜냐하면 아주 윗선에서 삼성물산에서 이제 전체 입장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주 윗선에서 봤을 때 굳이 뭐 주택사업 해봤자 막 그냥 하자니 뭐니 욕 많이 먹고 이거 뭐하러 하냐. 그 계열사가 워낙 크니까 자체 그냥 뭐 도급공사만 열심히 해도 그냥 항상 수주탑을 찍는데 뭐하러 이걸 해? 그냥 어떻게 따면 삼성 계열의 하청 업체나 다름없어요. 야 평택에 반도체 공장이 열심히 지어 이런 건 거죠.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삼성물산도 그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외주 맡기느니 또 반도체 공장 지을 때 또 기밀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들 안 맡기고 우리한테 맡기겠다라는 건 거죠. 그러고서 삼성물산도 아마 이건 거의 맞을 겁니다. 그 주택시장 다시 참여한다 하더라도 이제 주요 현장들만 갈 겁니다. 압구정이나 여의도나
이런 한남, 성수 이런 데나 들어가겠지 다른 데들 이제 강북 저기 막 이런 데들 경기 안 들어갈 겁니다. 레미안 요즘도 레미안 있는데 그 다 예전에 수주한 거고 최근에 수주들을 안 해요. 한다라고 말한 지는 꽤 됐지만 안 합니다. 그게 더 윗선에서의 뭔가가 있겠죠. 건설업은 이미 사양 산업으로 돌입한 지 오래예요. 돈도 못 버는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반짝 막 몇 년 동안 주택 시장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돈 많이 벌고 해외를 개척하자 하면서 해외 개척했다가 다 적자 보고 돌아오고 그러고 있었었는데 그런 얘기를 왜 할까요? 건설사는 이미 주택에서 돈을 떼돈 버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를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와중에 원가 다 올라가지 이런 식으로 뭐 문제 터지면 다 책임져야지 이러니까 되게 힘든 거죠. 경제학에서 얘기 나오는 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랑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구별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대표적으로 건설업에서 이제 공사비 막 올라가니까 지금 막 이 공사비 갈등 때문에 건설사랑 조합이랑 엄청 싸워대잖아요. 우리 그 돈 못 낸다, 시공사 바꿀 거다 했지만 바꾸려고 했더니 대표적으로 성남에서 산성구역이 바꾸려고 했다가 막상 그 공사비로 아무도 안 들어오고 메이저 건설사가 아니라 약간 B급 브랜드 들어오고 하니까 그냥 다시금 GS 컨설랑 다시 협의해가지고 다시금 계약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공사비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평당 도급 공사비가 300에서 500만 원 하던 게 불과 1, 2년 전이에요. 지금은 신규 수주 현장들은 막 700, 800대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도 막 2배, 3배씩 뛰고 있는 겁니다. 건설사가 폭리를 취한다라고 하는 건설사들도 그거에서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적자인 거죠. 이게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역대급 불황에도 명품들 한국에서만 4조 원어치 팔았다 얘기하죠. 영업이익률이 평균 28%, 에르메스 코리아 영업이익률 32%, 루이비통 코리아 24%, 샤넬 코리아 26%. 돈을 쓸어 담죠. 뭐가 옳은 건지 모르겠지만 비판을 할 거면 여기를 비판해야 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 기업이 사실 그렇게 해도 팔리는데 뭐 영업이익을 제한하라 라는 자유 경제 체제에서 너 폭리를 취해 라고 할 수는 없는데 유독 건설사에만 엄격합니다. 여기서도 건설사를 정말 옥죄는 조항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션이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뭐냐면 특정 기준 이후로는 이거 변동사항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건설 쪽에서는 뭘까요? 공사비를 변경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이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조항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착공하면 준공까지 물가 상승률을 반영시키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닌데요. 우리 조합은 맨날 공사비 올려달라 조합이 막 그러는데요 라고 하는데 잘 보시다 보면 다른 게 있을 겁니다. 1번 아직 착공 안 했든가 당장 둔촌 주공 상태도 착공하기 전에 그 공사비 협의한 게 그 새롭게 비대위로 된 조합 집행부에서 그 엎으려다가 이제 공사가 멈춰버린 거였거든요. 그럼 원인 없는 공사라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었던 건데 그러면 또 얘기 나오는 게 우리는 착공했는데도 공사비 올려달라고 하는데요 라고 하면 시공사도 법무법인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보는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물가 상승률을 원인으로 요구하진 않아요. 그게 사실 거의 9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요구하면 조항을 내가 어긴 게 되다 보니까 민사계약을 내가 위반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는 차마 얘기 못하고 말하는 거는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조합이 설계 변경을 요구했었다. 특화 설계를 요구했었다. 뭔가 자재를 바꿔달라 했었다. 그래가지고 뭐가 올라갔다. 조경 공사비가 더 늘어났었다. 그거를 나는 요구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이긴 한데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한 실비만 청구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만 사실 더 요구하는 것도 맞긴 한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건설사 나쁜 놈이라고만 하기도 좀 뭐한 게 건설사도 죽겠어요. 적자거든요. 그래서 막 어떻게든 더 올려받아야지 안 그러면 내가 그냥 죽겠는데 싶은 건 거죠. 계속 싸워대는 게 이런 조항이 있다라는 거고 예전에는 이렇게 원가가 막 높아지지 않았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서비스를 해주지 라고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도 요즘은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다 공사를 올리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아까 LH는 뭐라고 했죠? 갑 중에 갑.
슈퍼갑이라고 얘기했었죠. LH에다가 원가 올라가서 힘듭니다. 안 그래도 최저가 입찰로 들어가서 노마진으로 사실상 갔는데 여기서 역마진 나게 생겼어요. 원가 좀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 LH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CR도 안 막힙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원청이 돈을 안 올려줘. 원가는 다 올라갔어. 원청에서 다 공사하는 거 아닙니다. 하청에 재하청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우리 이거 적자입니다. 올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즉 총괄 수주했었던 뭐 예를 들어 GS가 됐던가 그럼 거기서 올려줄까요? 최대한 억누르겠죠. 근데 억누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라든가 레미콘 파업이라든가 뭐 크레인 사태라든가 뭐 나오면서 우리 돈 안 돼. 올려줘 하면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원가가 올라간 게 분명 있긴 있으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구조가 이미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로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누군가는 이 폭탄에 떠안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하청업체에서 만에 하나 내가 이거를 손해를 물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 마진을 남기려고 하겠죠. 퀄리티를 대충 하다든가 철근을 빼먹었다든가 진짜 빼먹었는지 안 빼먹었는지 실수로 누락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나오는 게 이제 최근 기사에서도 아파트 설계가 하청에서도 뭐 재하청도 있고 무조건 빨리 싸게 뭔가 안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빠르게 싸게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또 이권 카르텔들도 나오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아파트 현장에서도 많이 등장하긴 하지만 유독 LH 현장에서 이게 더 많이 나오는 게 처음부터 여기는 최저 입체제로 갔었어. 분양가랑 공사기간 맞추려고 뭐 철근 뺀 거 아니냐. 유독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이후로 이런 게 더 많아졌다. 인재다.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죠. 또 여기서도 막 이제 막 LH 정관 출신 업체가 설계도 하고 감리도 하고 쟤들끼리 끼리끼리 놀고 있으니까 또 막 그냥 아유, 잘했겠지. 이 건설업의 몰이해인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 진짜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제가 막 누구 저격하는 것 같아요. 가져오진 않았는데 감리가 시공사 눈치를 봐가지고 막 감리 제도 못한다. 아니 감리가 뭔 시공사 눈치를 봐요. 발주처가 시공사가 감리하는 게 아닌데 이거는 원청이 어디냐? 시행사가 감리를 선정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하겠지만 시행사 입장에서는 시공사를 어떻게 믿어요? 이게 똑바로 짓는지 아닌지 감리를 내가 선임하는 건데 그거를 왜 그런 거고 LH는 애초에 LH가 감리를 하는 거죠. 또 요즘 무량판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무량판도 2017년도 기사를 제가 어렵게 찾아왔는데 그때 당시 LH가 막 무량판 지하 주차장 구조 개발했다. 주차 폭을 10cm까지 확대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물론 이번 검단 건은 이런 특화 뭐 한 개 들어가진 않은 걸로는 파악은 하긴 했었지만 뭐 이렇게 LH 원청 자체가 친무량판 하면서 설계도 무량판 놓고 뭐 하고 이게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무량판 요즘 어마어마하게 까잖아요. 여기서도 할 말이 있는 게 무량판은 솔직히 말하면 죄가 없어요. 하도 막 언론이 무량판 이러니까 무량판 하면 다 무너지는 줄 알고 또 무자가 또 막 이제 철근도 없는 건가 없을 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하기도 하는데 무량판은 죄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무량판보다는 여기 아까 말한 전담 보강근 이제 미달되고 제대로 시공하면 괜찮은 건데 이게 안 된 거가 문제인 거죠. 전영진 기자님 다시 재등장했는데 설계, 시공, 감리,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나온 게 이 건이었다. 이 휴먼시아 얘기 다시 나옵니다. 제 휴먼시아 문제가 첫 번째로는 최저가 입찰 얘기를 했어요. 최저가. 근데 두 번째가 중소기업 제품 쓰는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쓰는 게 있는데 이 중소기업 제품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업계 사람들은 대놓고 하는 얘기가 이 중소기업 제품 쓰는 거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쓰레기 같은 제품을 비싸게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최근 기사도 아니고 예전 기사입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점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2021년도 기사인데 연 3,500건 하자투성이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늘리려면 일단 품질부터 챙겨라.
라는 얘기가 나오죠. 임대주택 하자가 맨날 늘고 있대. 하자 줄이려고 했었더니 이제 뭘 잡아야 되느냐?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임대주택 발주할 때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에서 구매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법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광급공사들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더도그마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중소기업 쓰는 거 좋은 거 아니야? 제가 이런 얘기하면 분명 누군가는 불편해할 겁니다. 이 대기업끼리 다 헤쳐먹으려고 막 너 누구한테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취지는 좋은데 취지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항상 등장하죠. 항상 물은 고이면 썩는다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의 지위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이라서 가성비 있고 싸고 그러면 대기업이라서 무조건 대기업 제품을 쓰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품질의 가격이면 당연히 쓰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잘못된 식으로 발전하면서 품질도 적합하지 않은 거를 갖다가 그냥 서로 막 그냥 다음 우리 가격 굳이 경쟁할 필요 뭐 있겠냐, 비싸게 받아 먹자. 총체적 난국인 거예요. LH 광급공사는 최저가 입찰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비싸게 자재를 또 써야 돼. 그리고 원가가 다 올라갔어. 인건비 올라갔어. 금융비용 올라갔어. 골물대로 골맞다가 최근에 그게 빵빵 터지고 있는 거다. 국토교통부 조사 내용 했을 때 맨 처음에 설계시공 감리 얘기를 썼잖아요. 이거는 이제 많이 얘기했으니까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게 되면 품질의 미흡. 발주청이 이제 품질 기준대로 하라고 한 거를 품질 관리 적정성 확인을 실시하지 않았다. 콘크리트용 골재 시험에 시험 빈도를 했더니 기준을 못 맞췄다라는 거죠. 그래 놓고서도 이상이 없다라고 검토를 하고서 승인을 했대요. 제품 자체를 봤더니 이게 배합이라든지 이런 요건들을 보니까 검토도 안 하고 애초에 적합하지도 않은 것들을 쓰고 그게 총체적 난국이라는 게 아까 막 설계 시공 감리도 있지만 그 와중에 이제 제품도 하자 있는 제품을 썼고 거기다가 또 토사도 막 높게 쌓아놓고 무너지라고 고사를 내린 게 아닌가 이 정도면 이제 아는 사람만 보이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사회에서 얘기 나온 거가 철근 콘크리트 품질 관리 미흡 가능성이 있다 라고 5월 달에 얘기 나왔는데 실제로 조사 결과 보니까 미흡한 게 맞았던 거죠. 이게 팩트입니다. 불편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제는 LH 건은 아니지만 다른 건으로 우리 유명한 사건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우리 2022년도 1월 달에 정말 유명했었던 이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이 정말 욕을 많이 먹었었던 게 광주 화정현대 아이파크 붕괴 참사죠, 솔직히. 완공 코앞에 두고서 이렇게 무너지느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었고 전면 재시공하겠다라고도 발표하고 주가 막 떨어지고 실제로 조합에서 현대산업개발 잘라낸 데들도 있고 정말 이제 했었는데 그때 당시 저도 현대산업개발에 아는 분이 있어서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얘기는 못했죠. 왜냐? 너무 민감한 주제라서. 그때는 얘기를 못했는데 이제는 종합적으로 좀 해보긴 할게요. 이게 왜 무너졌냐? 공기 단축을 해서 참사가 나타났다라는 거는 나왔습니다. 막 너무 빠르게 콘크리트 양생이 제대로 되기도 전에 빨리빨리 올렸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포인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공기 단축에 대한 이슈가 하나 있고 그리고 양생에 대한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그러니까 입이 10개지만 하지 못한 이유는 있어요. 일단 자기네들 과실이 너무 명확해요. 이거는 설계니 뭐니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감리는 뭐 했냐라는 얘기가 또 등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너무 촉박하게 막 건설사가 밀어붙인 게 여기는 정황이 너무 명확합니다.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는 일단은 할 말은 있지만 일단은 자기 잘못이 있으니까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다음 기사 2022년도 2월 기사입니다. 광주 붕괴 건물 해체에 쌍용 레미콘이 투입된 이유는? 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아니 뭐 쌍용 레미콘이 투입됐든 뭐든 이게 뭐가 중요하냐 라는 건데 기사 내용을 잘 보면 쌍용 레미콘은 국내 레미콘 시장에서 유진, 삼표와 함께 탑3인데 광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하다. 광주는 지역 레미콘사 조합에 의해 물량이 배분되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유통 레미콘의 절반을 책임지는 유진과 삼표도 광주에 공장은 있지만 지역 납품 비중은 15%밖에 안 된다. 이게 있죠.
지역사 우선 제품으로 갖다가 내는 데는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뭐 어떻게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 노조가 개입해가지고 야 우리 거 써라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해체 공사할 때마다 불량으로 의심되는 레미콘 쓸 수 없다 하니까 그냥 쌍용 레미콘 들어간 거예요. 원래라으면 쌍용 레미콘 들어가면 그냥 노조가 가가지고 깽판을 칠 텐데 이때는 자기네들 조용히 있는 거죠. 왜? 자기네들은 원죄가 있으니까. 근데 이 기사 내용이 정말 좋은 기사지만 1년이 더 지났잖아요. 이 내용을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대한경제가 참 이제 좋은 기사들을 많이 쓰는데 건설업계에 대한 정말 심층적인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주류 언론사들도 이 내용들을 안 다루고 관심들이 없어요. 왜? 메이저가 아니니까. 그럼 관심 없으니까. 또 중요한 게 지역 이권, 또 특정 지역색 얘기 나오게 되면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었지만 얘기를 못했습니다. 제가 구조 전공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배우긴 했지만 철근 콘크리트는 사실상 배울 때 신이 내린 선물이다 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신의 배합이라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압축력이 있고 인장력이 있어요. 이게 철근과 콘크리트가 딱 그거를 맞춰줘요. 진짜 초고층은 하중 때문에 철근으로 만들지만 근데 철근으로만 하면 비싸다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로 가요.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압축력이 강하고 근데 인장력이 약한 거를 철근이 또 잡아주는 거죠. 상호 보완해 주는 건데 여기서 왜 신의 배합까지 나오냐? 아주 공교롭게도 열팽창 지수까지 똑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 혼합 비유증은 너무 완벽해서 이거는 건축업의 혁신이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철근 콘크리트를 지은 거는 무너지기 쉽지가 않습니다. 무너지기 쉽지 않다는 얘기까지 하는 거는 우리 80년대 막 건설붐 막 있었을 때 일기 신도시들 대표적으로 뭐 분당 같은 경우는 이제 해사를 썼다는 것도 유명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막 짓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정자교 붕괴되고 할 때도 막 그때 당시 막 그 우리 건설 인식에 대한 수준이라든지 막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곤 했었는데 분당 아파트 무너졌다. 일산의 아파트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 얘기들이 왜 나왔냐면 아무리 그래도 철근 콘크리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단단한 건축물이에요. 구조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 무너져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왜 무너졌을까? 납품 레미콘 업체 80%가 부적합이다. 더 웃긴 거는 그 전에 레미콘 품질 점검했었을 때 이미 납품 업체 중에서 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었던 곳들이 또 납품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 자정작용이 안 되니까. 지역 업체만 써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광주 아파트는 다 무너졌게요? 라고 하면 그렇진 않았잖아요. 그런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걸 써도 철근 콘크리트라는 게 너무나도 완벽한 산물이다 보니까 또 양생이 어떻게든 돼서 굳기만 하면 안 무너져요. 어지간해서는. 이런 레미콘 문제, 불량 레미콘 최근 기사죠. 바꾼다더니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이제 보니까 인천 검단에도 중소 레미콘 7개사 중 3개사는 이미 부적합 판정에도 참여를 했다. 이게 어깨가 되게 문제입니다. 일주일에 한 층씩 올라갔다는 얘기 하잖아요. 공기단축이 참사라고 하는데 맞긴 맞아요. 그러면 또 얘기가 나온 거. 아까 제가 이제 하나는 얘기 나왔어요. 품질이 문제야. 품질이 저평가인 뭐 중소기업 제품 아니면 지방 거를 썼다. 두 번째는 공기 단축을 했는데 공기 단축을 왜 이렇게 급하게 하게 됐느냐? 처음에는 공기를 맞춰서 수주를 했겠죠. 여기는 또 다른 데 LH 핑계도 못 대는 게 여기는 그냥 자기네들이 민간으로 해서 간 거였잖아요. 애초에 이게 공기가 왜 부족하게 됐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기사가 안 떴지만 비공식적으로 얘기 들은 거는 사실 이렇게 공기가 지연된 원인 중 하나가 노조들, 건폭들, 지역에서 막 그냥 시위하고 레미콘이라든지 아니면 타워 크레인이라든지 건설 노조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다 보니까 막 이게 공사가 잘 안 된 거죠. 여기에 막 5만 가지 이슈를 다 터졌죠. 막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코로나 사태 터지고 원래라면 충분한 공기였는데 이게 막 부족해진 거죠. 공기를 늘려줘야 되는데 안 늘려주죠. 그러면 공사가 늦어지게 되면 무조건 다 시공사 책임이야. 지체상금 너네가 물어내 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지체상금을 낸다 하더라도 그냥 제대로 지었는 게 낫는데 괜히 막 급하게 하다가 다 무너지고 뭐 그렇죠. 민원도 막 걸고 그 민원은 진짜 주민들이 넣는 것도 있지만
그 건폭들이 나타나서 민원 아니면 민원 넣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시 보이는 기사가 비교적 최근에 작년 말에 막 이제 원희룡 장관이 건설 노조와 전쟁 선포했다라는 게 왜 나왔냐라는 거를 보다 보면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건설 뭐 진짜 부당하게 노조 전임비 제가 노조가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노조 활동도 안 하면서 가가지고 돈만 삥땅 뜯는 사람들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고 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1월 달에 조사 결과 했더니 건설사도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차마 자기네가 문제될까 얘기 못 하겠는데 불법 행위가 많이 접수됐죠. 채용 강요, 장비 사용 강요, 타워클레임 원래비, 전임비 요구, 기타 금품 그냥 돈 내놔라 태업, 현장 퇴거 불응, 출입 방해 뭐 등등등 나오는 거죠. 숟가락 얹으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막 타워 크레인도 뭐 어떻게 잡겠다 뭐다 국토교통에서 막 보도하고 뭐하고 하는 이유들이 다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광주에서 시간을 좀 더 앞으로 가서 2021년도로 갑니다. 학동사구역 인면사고 난 거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데 광주 철고공사장 건물 붕괴 나왔는데 이것도 다 알고 있죠. 철고왕 지역 건폭 용역 깡패 당시 전 528 단체장 해외로 도피하고 공사계에 위혹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게 위혹이 확신이 됐었죠. 학동 붕괴 3사 1심에서도 이미 형이 확정이 되었었고요. 2심까지 이 형 너무 적다 하면서 검찰이 또 이제 구형을 했었죠. 여기서도 나오는 게 담합한 부분들 쫙쫙 나옵니다. 특정 업체를 해줘라고 하더니 그런 지역 업체 철거를 하면서 그런 돈 또 빼먹고 하청에 재하청에 그러면서 돈은 본인들 가져가다 보니 이게 제대로 되겠냐라는 거죠. 그게 얼렁뚱땅 될 때는 잘 될 때는 문제 안 생기지만 문제가 생기고 보니까 아 이게 지역 카르텔의 문제였었다라는 게 또 나옵니다. 국토부도 문제예요. 가장 최근이죠. 8월달 기사인데 이렇게 이런 문제점은 다 때려줬겠다. 건폭 잡겠다. 카르텔들 깨겠다 했지만 건설 노조에 또 백기를 듭니다. 레미콘 차량 어떻게 잡겠다 했지만 결국 이런 것들을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이 휴먼시아 재현이 아까 말한 최저입찰제도 있고 중소기업 접박 제품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왜 LH 문제만 다 터질까라는 거가 여기서 다 종합이 된다라는 얘기로 귀결이 됩니다. 왜 휴먼시아만 문제가 됐을까? 최근 보도자료입니다. 국토교통 보도자료인데 이 얘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말 안타까운 게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GS 영업정지만 주목을 하면서 기사가 나옵니다. 무관용 원칙이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두 번째가 더 눈에 띄어요. GS건설의 83개 건설 현장을 점검해 봤더니 적정하대요. 건축 구조 기술사에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더니 콘크리트 강도 멀쩡해. 철근 누락 없어. 그러면 GS가 자체적으로 한 것들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자꾸 GS 또 순살자이 또 빼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LH 거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왜 LH 것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모였었을까? 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 LH 건 자체는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었다. LH가 했던 거는 주거동도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하다. GS가 다른 민간한 거는 멀쩡한데 LH 거는 콘크리트 강도에 문제가 있었다. 얘기가 그냥 종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은 또 여기 이슈 편승하면서 아 이거 막 부실공사 전쟁하겠다. 녹화해라 하는데 물론 이거는 뭐 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설계, 시공, 감리 이거 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책임지면서 가는 거가 중요하다 보는데 근데 사실 여기에서 가려져 있는 거는 시공사 때려잡고 감리 뭐 했냐 설계사 뭐 했냐 이렇긴 하는데 그 이면에 지역 업체 카르텔, 중소기업 카르텔 그리고 뭐 정관 예우 그리고 최저 입찰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안 나오면 막말로 LH 해체하라 뭐라 뭐 뼈를 깎는 고통을 해라 하면서 여기 또 국토교통부 표지 보면 철근 누락 GS 무관용 원칙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무관용 원칙 하면 뭐예요? 이게 결국은 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안 하면 결국은 되풀이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총체적으로 이런 이슈들을 용기 있게 지적해주고 정리해주신 정말 김정일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솔직히 좀 불편한 이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용기 있게 좀 접근하는 많은 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졌던 화두가 뭔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발전에 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예, 이렇게 좀 준비해봤습니다. 정말 입장에 따라 분명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또 제가 현업에 있는 사람은 또 아니니까 여러 사람들의 말을 최대한 교차 검증하면서 준비했지만 그래도 이 업계의 현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알리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일단은 우리가 분노하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냄비라는 표현을 들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똑똑해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에도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